반갑습니다. 날개달기 중3 통합국어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첫 번째 시의 개념과 특성, 문학에서도 그 첫 번째 장르라고 할 수 있는 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시의 개념과 특성 첫 번째로 오늘은 시의 그 개념, 그리고 특징 중에서도 시 속의 화자와 시의 운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궁금이 등장했구나.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렴. 오, 여러분, 이제 선생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하고 할 거예요. 좀 재밌게 진행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친구들에게 부탁까지. 자, 아마 궁금이 부탁대로 잘 듣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시 공부할 때 시는 참 많이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는 있겠지만 막상 시가 뭘까 이렇게 물었을 때 좀 대답하기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할 텐데요.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선생님, 그러게요. 시가 뭘까요? 그러게 시가 뭘까? 자, 궁금해 뭐라고 생각하니? 어, 시는, 시는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표현한 거 아닐까요? 어머 그래. 어느 정도는 뭐 비슷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게 시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나타낸 문학의 한 갈래다라고 할 수 있단다. 오, 그럼 제가 말한 것도 어느 정도 맞네요.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 사람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그러니까 문장 등을 뭐 이렇게 좀 짧게 축소해서 나타낸 문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시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단다. 오, 세 가지요? 그게 주제, 운율, 심상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게 되지. 아, 주제, 운율, 심상이요? 그렇지. 먼저 주제는 의미적인 요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의미적 요소란 시 속에 담겨 있는 시인의 생각, 즉 정서란 여기서 감정이야. 감정이나 사상, 생각 등을 드러내는 거지. 이것이 바로 주제야. 시의 첫 번째 구성 요소로 주제는 시에 담겨 있는 시인의 생각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일반 글에서도 뭐 주제가 다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근데 이제 시에서도 시에 담겨 있는 시인의 그 생각을 바로 주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의미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아, 그렇군요. 두 번째는 운율.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 시가 다른 장르와 구분되는 대표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 시만이 갖는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지. 운율은 그래서 음악적인 요소로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즉 리듬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단다. 아,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군요. 그렇지. 자, 그러면서 세 번째 구성 요소로는 심상이라는 것이 있어. 여기서 심상이란 회화적 요소를 얘기하는데 회화적 요소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래서 뭔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그 사물의 모습이나 느낌을 우리가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회화적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 그래서 시의 구성 요소는 주제, 운율, 심상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 그래서 주제가 의미적 요소, 운율은 음악적 요소, 심상은 회화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시를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아, 알겠어요. 주제, 운율, 심상 잘 기억했네. 해야겠네요. 물론이지. 자, 다음으로 시의 특징을 넘어가 볼게요. 시의 특징. 시만이 갖는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우선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굉장히 세련되고 함축적인 시어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오, 함축적이다. 이게 뭐죠, 선생님? 우선 세련되다는 말은 알 텐데 여기서 함축적이다라는 말은요.
말이나 글이 어떤 뜻을 속에 담고 있는 것을 함축적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겉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속으로 담아둔 의미를 함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 그렇군요. 그래서 시는 세련되고 함축적 시어를 사용한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인가요? 그렇지. 두 번째 특성은 읽을 때 말의 가락이 느껴지고 이 말의 가락은 운율이라고 아까 구성 요소 얘기할 때 했었지. 네. 말의 가락이 느껴지고 마음속에 다양한 심상, 이미지가 떠오른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시적 화자. 여기서 화자는 말할 화 사람자, 말하는 사람이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즉 시적 화자를 내세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서 이 시적 화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 시적 화자요? 시적 화자가 뭐라고 했지? 궁금하? 어이, 저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야. 시적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시의 화자는 바로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 즉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 속에서 내세우는 인물이나 사물을 얘기하는 거지. 오, 사물도 들어가나요? 사물이 될 수도 있지. 자, 이렇게 우리가 시인이 자신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 속에 내세우는 인물이나 사물을 시적 화자라고 하는 것이야. 오, 그렇군요. 자, 그럼 왜 이런 시적 화자를 도대체 내세우는 건가요, 선생님? 아무래도 이런 시적 화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거나 시의 정서, 즉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지. 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게 있나요? 물론 더 있지. 시적 상황에 대한 정서, 즉 감정이나 태도 등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단다. 그렇군요. 그럼 이런 시적 화자가 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나요? 그렇지.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일 수도 있고요. 시인이 아닌 다른 인물일 수도 있는 거지. 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화자는 시인 자신일 경우는 뭐 나라고 직접 등장하겠지. 내 마음속 깊은 그리움은 갈수록 깊어져라. 뭐 이런 그냥 십구절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적 화자는 시인 자신이 되는 거지만 시인이 아닌 다른 인물이나 사물일 때도 있는 거지. 자, 뭐 나는 높게 떠 있는 하얀 색의 사물, 파란 바탕 위에 항상 떠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 그러면 뭐 여기에서는 요겐 구름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구름이 마치 자신이 말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지. 그게 구름이었나요? 자, 구름인지 몰랐니? 자, 이거 지금 좀 그러면 곤란한데. 자, 어쨌든 이런 경우들은 사물이 바로 화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시 속에 시인이 직접 등장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그 지인 자신일 수도 있지만 시인이 아닌 다른 인물이나 사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군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시의 화자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시의 운율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운율은요.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 구성 요소에서 음악적인 요소에 해당하는 거죠. 말을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리듬인데 이런 운율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고 있니? 저 몰라요. 자, 포기도 빠르구나. 자, 저 운율은 바로 두 가지의 종류가 있단다. 내재율이라는 것과 외형율이라는 것이 있지. 내재율과 외형율이요? 내재율은 말 그대로 안 내자를 써서 겉으로 운율이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반면 외형률은 겉 외자를 써서 바깥 외자를 써서 겉으로 운율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통 일반적인 자유시의 형태에서는 형식상 자유롭게 쓰는 자유시의 형태에서는 주로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느껴지는 내재율이 사용되는 반면 우리가 시조라든가 일정한 형식상의 규칙이 있는
그런 어떤 정형시의 경우에서는 외형률,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규칙적인 운율을 갖는 외형률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어. 오, 그렇군요. 자, 이런 운율은 어떤 효과를 갖느냐? 자, 운율은 노래를 부를 때와 같은 리듬의 효과를 주고요. 시의 의미와 어울려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자아낸다라고 할 수 있겠지. 오, 그러니까 노래 리듬을 주고 또 시의 의미와 어울려서 분위기를 잘 형성한다. 이거군요. 그렇지. 자, 이렇듯 운율은 이렇게 운율을 만들 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같은 음운을 반복한다든가 같은 비슷한 시구나 시어를 반복한다든가 또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한다든가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한다든가 뭐 소리나 모양을 흉내낸 말,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을 해서 리듬감을 주는 경우도 있지.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운율을 만들어 볼 수 있단다. 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의 개념과 특성에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의 개념하고 시의 특성 중에서도 시의 화자와 운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팝 퀴즈. 오, 팝 퀴즈 시간. 이거 뭐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OX나 단답형 주관식 문제로 답을 해보는 거야. 잘 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이 조금 더 내용을 잘 숙지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코너지. 오, 그렇군요. 오, 기대되는데요. 한번 맞춰봐야지. 자, 문제 내주세요. 그래. 1번. 자, 시인은 단답형 주관식입니다. 시인은 땡땡이 있는 언어로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문학이다. 땡땡 두 글자죠. 시인은 무엇이 있는 언어로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 문학이다. 자, 뭘까요? 정답은. 오, 정답은 뭐가 있는 언어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한다. 아, 이거 시의 개념 정리할 때 나온 거군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으니까 운율이 있는 언어로 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운율이에요, 운율. 그렇지. 딩동댕. 자, 바로 운율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오, 뭐 이번에도 단답형 주관식인가요? 이번에도 정답을 두 글자로 답을 해주면 돼. 오, 두 글자요. 알았어요.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땡땡을 내세운다. 다시 한번요.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땡땡을 내세운다. 여기서 땡땡이 뭘까요? 두 글자. 오, 이거 화자죠. 말하는 사람. 화자. 그렇지. 딩동댕. 자, 옵니다. 자, 잘 맞췄고요. 이제 세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시에서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 은근히 드러나는 운율을 무엇이라고 한다? 자, 세 글자입니다. 시에서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시 속에서 은근히 드러나는 운율을 무엇이라고 한다? 세 글자예요. 오, 이거 내재율이요. 딩동댕. 자, 잘 들었어요. 자, 내재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운율이 이건 OX 문제로 답을 하면 돼요. 오, 네. 운율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외형률이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오, 이거 정답은 딩동댕 오라고요. 그렇지. 운율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외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시의 개념과 특성 첫 번째 시간. 좀 이론 부분이라서 약간 조금 지루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또 장르상의 특성과 개념과 특성이었으니까요. 꼭 정리하시고 시의 개념, 화자, 운율 명확하게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강에서 시의 개념과 특성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